안녕하십니까. 의료기기와 수학적 결합이라는 탐구 주제에 대해 발표할 1학년 2반 11번 노원우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발표를 했던 나성훈 발표자와 주제가 비슷해 일부 내용이 겹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료기기와 수학적 결합이라는 탐구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이 CT의 기본적인 원리, 의료기기와 이차함수, 출처, 요약 및 소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의 기본 원리에는 사이노그램의 라돈 변환과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1979년 하우스필드와 코맥은 X선과 CT에 대한 진단법을 개발하여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돈 변환이 이용되었으며, 라돈 변환이란 물체의 에너지 전달 경로에 따라 대상이 갖고 있는 성질을 적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래 있는 그림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의 내부는 밖에서 보이지 않을 물체의 위치 형태를 알아내기 위해서 X선을 쬐는 것입니다. 물체의 모양에서 일정 비율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X선이 완전히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X선을 쬐는 반대 부분 쪽에서 X선이 얼마나 감지되었는지 파악하여 이를 그래프화하여 원의 내부에 있는 모양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그림은 현재 회전하면서 X선 모양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X선 사진을 촬영하는 그래프가 사이노그램입니다. 사이노그램은 X선을 통과하는 영역의 길이값을 구하여 X선 흡수량을 구하는 과정이 CT에서 필요하며 이는 적분값을 구함으로써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인체를 X선으로 촬영하게 되면 인체의 단면을 직접 보지도 않고 CT만을 촬영하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CT에 사용된 X선은 잘 모르는 새로운 광선이라는 뜻에서 미지수 X를 도입하여 X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CT 진단법은 X선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처음 투입한 X선의 에너지 양과 통과하여 나온 X선의 에너지 양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뼈는 고밀도라서 X선을 쬐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근육은 뼈보다는 밀도가 낮아서 X선을 쬐는 후라도 에너지가 뼈보다 적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연립 방정식을 통해 CT 촬영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한 방향에서 X선을 투과시킬 때마다 신체의 각 부분을 X, Y, Z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나타내는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X선을 투과하면서 방정식이 여러 개가 나와서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각 부분이 흡수한 양을 통해 신체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번 위치에 X선을 10만큼 쏘았다고 했을 때 환자 몸에 남은 에너지가 2라면 1번을 지나는 영역의 미지수들의 합을 8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2번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노그램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적분 과정인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풀이의 변환이란 라돈 변환의 역변환 형태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1차 연립 방정식의 경우 아주 간단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실제로는 그 방정식의 형태가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러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치를 높여야 하는데 풀이의 변환을 슈퍼컴퓨터에 도입하는 풀이의 변환을 통해 고속으로 풀이의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와 2차 함수입니다. 레이저 광선이 물체와 만나는 횟수를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포물선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와 레이저 광선이 만나는 횟수, 여기서는 2번, 여기서는 1번, 여기서는 만나지 않는 그러한 횟수를 통해서 의료기기 레이저를 통해서 대상을 관측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전도 기기에서의 2차 함수입니다. 위 그림은 심전도계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심전도란 심장박동에 따라 발생하는 약한 점유를 피부에서 측정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P는 심장이 흥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T는 재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 QRS는 심실이 수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심전도계 그래프는 여러 차수의 그래프 형태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의 차수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이 그래프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차수별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그래프와 여기에 나오는 심전도계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전도계 그래프가 다양한 차수의 그래프로 표현되면 좋은 점은 그래프의 개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두 번 미분을 통해서 볼록형 그리고 어목형을 파악하여 그래프가 앞으로 어떠한 개형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심전도계 그래프가 가리키는 최대 최소값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 있는 심전도계는 전반적으로 3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함수를 띠고 있는데 이를 미분하면 2차 함수를 얻게 되며 함수의 최대값이 미분값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점 및 소감입니다. 평소 수학의 실생활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자신이 지금 제가 희망하고 있는 의학,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수학의 활용을 탐구해보고 싶은 열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배우고 있는 방정식과 함수를 의료기기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면서 탐구해보았습니다. 탐구 후에는 도서 중에 의용공학을 위한 응용수학이라는 책을 독서하며 수학적 지식을 쌓은 후에 풀이의 변환 과정을 심화적으로 탐구하여 이를 증명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다는 의욕이 들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와 이차 함수를 통해 그래프의 차수별 그래프를 보았는데 심전도계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하는 탐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